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번에 30기 공인노무사 합격한 김도렬이라고 하고요. 저는 소위 말해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생동차로 준비해서 약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합격을 했고요. 저는 뭐 강사 변경 없었고 스터디도 없었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GS 연기부터 상기를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실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일단은 생동차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해 이상인 분들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적은 건 팩트입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기준을 잘못 잡으면 저희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제 생각에 이번 시험 이 공인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장기간 레이스라는 것도 비슷하지만 저희 그 마라톤 중계하시는 걸 보면 그 100m 달리기처럼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바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. 보시면 수백 명이 같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1부는 앞에서 시작하고 1부는 뒤에서 출발합니다. 그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단순히 저는 정신승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로는 이 공부가 어느 정도 휘발성이 있다는 점, 두 번째로는 모두가 그 모든 전체 수험 기간을 전업으로 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험 자체는 멘탈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우선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두 번째로는 그런 환경적 변수를 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. 뭐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지인의 연락이 잦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애초에 수험을 시작할 때부터 미리 그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미리 그 연락을 끊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. 또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를 가정을 해보면, 물론 저도 이제 합격생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스터디를 해가지고 잘 되신 분들도 분명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생동차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기상 스터디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, 뭐 자료 공유 스터디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생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, 그 적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혹시 잘못된 기준을 잡아버리면 1년 전체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차라리 이 윤성봉 선생님처럼 강사를 통해서 좀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상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좀 비슷한 맥락으로 뭐 동의 카페와 같은 좀 커뮤니티 활동도 최대한 지향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는 생동차일수록 양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지금 딱 GS 연기가 딱 끝난 시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좀 양을 줄여야 되지 않나, 내가 이거를 내년 8월에 이걸 다 쓸 수 있냐라는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오히려 생동차일수록 양을 전 줄이지 않는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.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만약 A급 쟁점만 만약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 쟁점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무조건 높은 점수가 나온다고 가정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저희가 막 불이타 위주로 준비를 하는 그것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전 도박에 가깝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백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양을 줄이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이게 만약 양을 뭐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약간 저는 그것도 지양을 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본 강사님 커리큘럼만 따라간 것만 해도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그것만 따라간 것만 해도 벅차고, 또 두 번째로는
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각 강사님마다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으로 강사님 그 커리큘럼 따라가고, 또 그런 점에서 윤성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요 쟁점들도 잘 설명을 해주시지만, 또 기본적으로 약간 불이탈하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조금 걸쳐져 있는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성봉쌤을 들으면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모의고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A급 혹은 좀 소위 말해서 기출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을 잘 써보는 것도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하지만 저는 이건 저희가 좀 통제할 수는 없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보다는 얼마나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자기가 아는 선에서 가장 최선의 정보를 취합하여서 글을 완결시키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이것은 모의고사를 통해서만 조금 체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 주제를 조금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측면에서는 공부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,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, 또 장소도 저희가 처음 접하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에서 자신의 필속을 확인한다던가, 아니면 뭐 자신의 필속을 확인한다던가, 또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을지, 또 목차를 한꺼번에 잡을 건지, 아니면 문제를 풀고 목차를 잡고 문제를 풀고 목차를 잡을 건지, 뭐 이런 기타 등등, 또 저희가 뭐 이 시간이 좀 부족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쓸지,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네, 죄송합니다. 첫 번째로는 시간을 준수하시고, 두 번째로는 최대한 오픈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좀 공거드립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간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급박한 상황에서 잘 하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만약 그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오픈북을 하시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생동차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오픈북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시간을 넘지 않았다던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1차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은, 아니 거의 모든 과목에서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성봉 선생님이 보통 GS 2기 때 그 출판하시는 사례집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성봉 선생님께서 이 답지와 또 문제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편집을 활용하셔가지고 어떤 힌트도 없이 문제만 봤을 때 이런 목차를 잡아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례집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것은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돌이켜보면 GS 연기부터 GS 3기를 모든 그런 커리큘럼을 100%로 완벽하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GS 연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지만 GS 1기와 3기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이나 아니면 다른 슬럼프 때문에 좀 100%로 행정을 열심히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제가 나름의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는 GS 연기 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기 때문입니다. GS 연기 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, 질문도 많이 하고, 또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? 이게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?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GS 1기 때부터 좀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, 성봉쌤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도 해주시고, 질문에 대한 피드백 역시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결국 이 시험 자체가 글을 쓰는 시험입니다. 저는 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한 2년 정도 글을 써보고, 또 남들의 글을 이제 첨삭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. 확실히 글을 이해하고 쓴 글과 또
이해를 하지 못하고 쓴 글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이게 아마추어 수준인 제 수준에서도 이게 티가 나는데, 만약 교수님들이 이 글을 봤을 거라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런 게 좀 티가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생각합니다. 포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포섭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응용이라는 건데, 응용은 기본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, 기본은 결국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섭 역시 만약 지금 단계에서 좀 안 되거나 약간 좀 강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, 오히려 약간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암기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중요하지만 좀 부차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요. 또 이해가 되는 과정에서 암기가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제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, 특히 이제 성봉쌤이 그 두 문자를 워낙 잘 이제 활용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많이 외우신 것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목이긴 하지만 이번에 노동법 원 3문 같은 경우에 행정과 좀 겹치는 주제가 나왔었는데, 그 당시 약간 좀 시험장에 들어가서 좀 긴장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이 안 나다가 성공쌤 그 두 문자를 생각하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날 정도로 그 두 문자 부분에서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 부분도 좀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참고로 지금 시기가 GS 연기 끝나고 방학 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지금 당장 기본 강의가 끝난 시점이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뭐 포섭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던가 암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 생각에는 GS 연기는 그 방학이란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것을 복귀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본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. 또 개인적으로 또 이게 방학이라고 또 이제 수험가에서 보면 방학을 잘 보내야지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,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방학 때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, 물론 방학 때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방학을 좀 못 보낸다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좀 힘들었다 하시더라도 너무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생동차 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남들보다 좀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, 또 제 나이상 다른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에 합격해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서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감정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공부에 관한 부분에서 지쳐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오히려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오히려 그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GS 3기 혹은 시험에 더 가까워졌을 때 그런 불안감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그때쯤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것도 나오고 또 새로운 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감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 방증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, 또 물론 지금 워낙 불확실하고 코로나라서 좀 불안한 감정도 있으실 텐데, 그럴 때일수록 좀 본인 스스로를 믿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본인을 좀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, 물론 이게 약간 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너무 진부하고 약간 좀 허황된 말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이건 전 좀 사실이라고 보고,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믿고 너무 또 무리는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수험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